5가지 트렌드를 짚어보기에 앞서서 먼저 MZ세대에서 가입 현황이 먼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MZ세대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를 합친 개념이고, 네.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이제 청년층으로 분류되는 좀 사회 주축 세력이죠. 그래서 나이로 보자면은 20대 중반서부터 이제 40세 이전까지 해당이 되고요. 우리나라 전체 그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숫자로 보게 되면은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59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DC, DB 뭐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249만 명이 요 MZ세대 직장인이니까 비율로 보게 되면 37.9% 정도 그렇게 돼 있고, DC형 퇴직연금 쪽에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하려고 하는 그 제도 쪽에서는 전체가 318만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MZ세대 쪽은 110만 명 정도로 34.4% 정도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년 전에 요 MZ세대 연령층의 직장인들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퇴직연금 시장의 어떤 적립과 관련해서 MZ세대의 비중이 계속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MZ세대는 그러면은 언제 은퇴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에서 나왔나요? 보통 언론에서는 네네. 파이어족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경제적으로 네. 독립해서 빨리 은퇴하겠다. 네네네.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실제 조사에서는 어떻게 예. 나왔나요? 저희가 이제 물어본 질문은 은퇴 예상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느냐, 이 부분을 먼저 물어봤는데, 법정 퇴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좀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60세에서 64세 은퇴 예상을 MZ세대한테 물어봤더니 한 35%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뭐 평균적으로 그 구간, 연령 구간에 이제 많이 응답을 한 편입니다. 그래서 법정 퇴직 연령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 평균적인 수준은. 물론 조기 은퇴를 50세 이전으로 잡았을 때 50세 이전에 조기 은퇴하겠다는 비율은 한 14%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적은 비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평균적으로 충분히 다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비율이 많고,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까지도 일을 하겠다는 비율도 16% 정도가 되거든요. 조사 결과 좀 파악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퇴직연금 자산은 은퇴 시점에 얼마만큼 모았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하느냐. 네. 대체로 전체 72% 정도가 2억 원 미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5천만 원 미만, 예. 1억 원 미만, 2억 원 미만 이렇게 세대 등분으로 했을 때 비슷한 비중이 분산이 돼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자산으로서 아주 일확천금이나 이런 것들을 바란다기보다는 적정한 예상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얼마가 현재까지 되고 있느냐. 요거는 이제 최근 3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그 질문을 드려봤는데, 운용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5.0%가 나왔어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투자 상품이나 이런 운용을 DC형 가입자보다 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영향 때문에 DC 가입자 평균이 지금 2.2%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거보다는 네. 상당히 좀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MZ세대의 퇴직연금 운용 트렌드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 대비 투자 지향적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여기에서 이제 질문드린 문항은 어떤 것이냐면은, 퇴직연금 운용 성향이라든지 투자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인의 퇴직연금을 그 실적 배당 상품하고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나눴을 때 어떤 비중으로 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운용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실적 배당 상품 위주로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50대 50으로 절반씩 섞어서 운용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 이렇게 나눠서 물어봤더니 선택한 비중은 절반씩 운용해야 된다라는 쪽하고 실적 배당 상품 위주로 운용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에 조금 더 가깝게 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중이 60.8%를 차지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DC 가입자 시니어층을 포함해서 전체 가입자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는 MZ 세대가 보다 좀 더 투자 지향적 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과 실적 배당 상품이 어느 것이 더 위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룹으로 나누어 봤을 때, 이런 그룹이 실제로는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MZ세대의 먼저 평균은 전체가, 그러니까 투자 상품 편입 비중이
37.6%로 나타났고요. 요것은 DC 가입자 올해 이제 3분기 말 기준의 평균이 전체 평균이 21.8%니까 이거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배당 상품 위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집단에서는 63%까지 실적 배당 상품을 편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가 좋다고 하는 집단 쪽은 오히려 DC 가입자 평균보다 더 낮은 17.7% 정도만 실적 배당 상품을 편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좀 극단 값이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원리금 보장 위주로 네. 해야 된다는 쪽은 또 지치퇴직연금 가입자 전체보다 더 네, 작은 낮고, 정도고, 네. 근데 실적 배당 위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쪽은 또 전체 기준보다 훨씬 더 네, 또 훨씬 더 3배, 높죠. 네. DC 가입자 기준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네네. 그런 성향이 나타났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총자산이면은 부동산이랑 금융자산 모두 다 포함된 개념일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MZ세대의 그 자산 규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적 배당 상품 편입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네. 자산분위 1분위서부터 이제 5분위까지로 비율대로 나눠봤는데, 요것은 이제 5억 8천만 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상위 20%입니다. 그리고 1,500만 원 미만밖에 없는 것이 이제 하위 20%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계속 자산 분위가 올라가면서 이런 실적 배당 상품 편입 비중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하위 20%와 상위 20% 사이의 간극은 실적 배당 상품 편입 비중이 41.3% 대 33.5% 정도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 적립을 많이 할수록 투자 지향 쪽으로 좀 바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빨갛게 좀 강조해서 표시되게 네. 나온 부분이 운영 수익률 3.7% 이상의 상위 분입니다. 그렇군요. 상위 40% 분인데, 점차적으로 이제 총자산 규모가 올라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입 비중, 투자자산 편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적인 수익률도 높더라. 본격적인 적립 시기에 있는 이제 MZ 세대의 경우에는 시니어 세대와 다르게 보다 더 적립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은퇴 자산을 모아가기 위해서 투자 지향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MZ세대의 퇴직연금 운용, 자, 세 번째 트렌드 짚어보겠습니다. 자산 배분 변경 후 수익률 개선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자산 배분 변경을 했길래 수익률 개선이 됐었던 걸까요? 최근 2년 내에 이렇게 실적 배당 상품 위주나 아니면은 그 중에서도 또 국내보다 글로벌 자산을 또 편입함으로 해서 이렇게 자산 배분 변경을 시도함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자산 배분 변경을 시도한 그룹과 시도하지 않은 그룹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엇갈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3.7% 이상의 네. 이제 상위 수익률을 올린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요. 반대로 기존에 그 낮은 비율로 유지를 했던 그런 그룹에 있어서는 요 2.3% 미만의 이렇게 하위 수익률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여기서 한 발 더 네. 나아가서 보면은 네. 그 이렇게 실적 배당 상품 위주로 변경했을 때에 또 추가적으로 이분들 중에서 그러면 글로벌 자산 편입을 더 늘렸는지를 물어봤는데, 글로벌 자산 편입을 더 늘린 집단 같은 경우에는 고수익률을 올린 비중이 41.5%로 더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역시 이 집단 중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 범위의 범주의 비중이 높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래프보다 좀 더 기울기가 가파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자산 배분 변경을 시도한 것이 아무래도 수익률을 더 그만큼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다음으로 MZ세대의 퇴직연금 운용 트렌드 네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자산 분산도 높을수록 수익률이 양호하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건 조금 의외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왠지 집중 투자를 할수록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데 분산도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양호했다라는 게 좀 특이한 결과인 것 같네요. 네네. 그림을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수익률 구간은 아래 낮은 수익률 구간서부터 위에 높은 수익률 구간까지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회색은 예적금이고, 그렇죠. 오렌지색은 오렌지색 펀드 및 이후서부터 ETF, 네. 그리고 빨간색은 TDF, TDF, 그다음에 리츠. 노란색은 리츠, 네, 네, 네. 검정색은 이제 기타 기타로 이렇게 분류가 구성되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회색선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실적 배당 상품, 투자 상품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가장 이제 낮은 1.2% 구간 혹은 중위권 수익률 이하 구간 요런 60% 구간의 이 분산도를 보면은 위에 가장 높은 수익률 구간의 분산도에 비해서 확실히 예적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산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지수를 하나 써봤는데요. HHI라고 해서 허핀달 허쉬만 인덱스라고 하는 지수를 한번 써서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무슨 지수인가요? 이것은 이제 네. 쉽게 말하면 자산 집중도 지수라고 해가지고 인덱스의 숫자가 높을수록 자산이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판단을 할 그렇군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HHI 지수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요 최상위권 요 수익률 구간을 보시면은 3,500대로 해가지고 4,000대에 나오는 요 저수익률에 비해서 자산 집중도 지수가 낮죠. 그래서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위쪽이 네네. 분산 투자가 더 잘 돼 있고 잘돼 아래는 있다라고. 조금 더 집중된 네네. 포트폴리오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일반 펀드, 요 주황색 같은 일반 펀드에 비해서는 네. 아무래도 이 TDF 같은 것이 눈에 좀 띄는데요. TDF는 자동 자산 배분형 이제 장기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TDF 펀드의 비율은 이렇게 자산이 잘 분산되어 있는 상위권 수익률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편입된 네. 경향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분산 투자에 잘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MZ세대의 퇴직연금 운용 트렌드 5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및 정보 활용 니즈로 뉴 미디어 대두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서비스에 대한 이제 만족도를 하나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활용에 대한 니즈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질문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평균적으로 모두 이제 수익률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52% 정도를 선택을 했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재밌는 점은 이 수익률 저조에 대한 불만 사항이 수익률이 1.2%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라고 하는 그룹 쪽에서는 절대적으로 많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어찌 보면 조금 네.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나타났고 상위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그런 집단에서는 네. 평균적으로 요 수익률 저조에 대한 불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전반에 대한 항목보다 그렇게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지금 이 오렌지색 막대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뭐 하나가 굉장히 뭐 뚜렷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좀 네네.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다 이런 예, 게 예.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수록 투자에 대한 관심도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측면들이 더 많지 않겠나 그렇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은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정보 취득 경로로서 어느 것들을 주로 이용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이것도 예측 가능한 범위대로 유튜브라든지 뭐 SNS 같은 그런 뉴미디어 특히 유튜브가 좀 절대적으로 좀 큰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타 채널에 비하면 진짜 네, 압도적이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네요. 뉴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았고요. 조금 여기서도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나머지 그 채널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뭐 전문적인 투자 잡지라든지 신문, 네. 그 다음에 증권 전문 방송, 금융사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 주황색 선,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평균보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반대로 수익률이 좀 저조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채널을 많이 활용한다기보다는 동료나 지인을 활용하는 측면들이 이렇게 수익률이 저조한 집단에서는 절대적으로 좀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는 좀 그런 그렇습니다. 성향이 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쪽보다는 주변의 여러 가지 그 소문이나 입소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측면들이 좀 더 있었다. 되게 재밌네요. 이거 정보 채널을 분석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낮은 쪽은 좀 주변 이야기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의 이야기는 사실 잘 반영을 못한 측면이 있더라라는 거군요.